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간에는 풍안의 자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풍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의 말씀은 훨씬 더 쉽게 다가갈 것입니다. 자, 풍안의 자식이니까 결혼시켜서 다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아요? 부부가 남잖아요. 그래서 신혼생활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혼이 뭐 별거 있습니까? 처음 만났다고 신혼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보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그런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됐잖아요. 자녀를 품 안에서부터 내놓고 자기들은 자기들 앞을 잘 닦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두 분만 남았다면 뭘 하셔야 돼요? 두 분이 결혼하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옛날로 생각하면 둘이 서로 결혼식 올리고 도장 찍으면 그게 결혼인 것 같죠? 요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상대방과 맞지 않으면 헤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젊을 때 우리가 많이 쌓여있던 어떤 불만 같은 것도 있을 건데 이 기점에서 새로 결혼한다는 생각으로 서로 양해해 가면서 신혼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신혼을 얘기하는 것은 경험 있는 신혼이에요.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이까지 이런 일 저런 일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연령으로 봐서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마감하자고 하니까 초조해지잖아요, 사람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걸 제일 경계하셔야 됩니다. 초조함을 내려놓으시고 부부가 서로 옛날에 다정하게 지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서로 얘기하면서 지금 풀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임종에 가까운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을 의학적으로 연구한 게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풀고 살고 싶다. 맺힌 것을 풀고 살고 싶다. 자, 부부 생활을 50년, 60년 모두 하신 분들일 건데 그동안 맺힌 게 얼마나 많겠어요. 배우자에게 섭섭했던 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또 맺힌 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을 풀어보세요. 푸는 시간이에요. 옛날처럼 분노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옛 추억으로 푸는 거예요. 아, 그때는 참 그랬었구나. 지나놓고 보니 그것도 참 즐거운 것이었구나. 이런 신혼의 대담을 할 수 있다면 노래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네팔이라는 곳에 의료봉사를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가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가서 제일 인상적으로 처음에 받았던 거는 뭐냐면 트레킹을 이래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등반가들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그냥 그 산 언저리를 트레킹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본 한 노 부부가 아마 은퇴해가지고 연금 받아가지고 그래 오신 것 같아요. 옷차림도 이제 잘 하고. 그분들은 반나절만 딱 걸어요. 이런 테이블을 셀파가 지고 와서 세팅을 딱 하고 말이지. 파라솔을 딱 켜놓고 거기에 부부가 앉아가지고 음식을 고상하게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 야, 저런 트레킹? 노년에 두 분이 여기 와서 즐기는 거예요. 산도 쳐다보고 옛날 자기들이 지내왔던 얘기도 하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본 건데 노인들이 아주 그 근사한 카우치 그 침대 버스를 타고 그걸 이제 여행을 하셔요. 그 불란서 샤모니에 가면 그 몽블랑이라고 유명한 봉우리가 있어요. 그 관광객들도 많고 등산객들도 많이 가는 건데 그 몽블랑으로 올라가자면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 케이블카 입구에 이제 그 차가 이렇게 정지를 하는데 자그마한 의자를 하나씩 들고 내려와서 버스를 배경으로 그 의자를 놓고 전부 이렇게 앉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몽블랑이고 이쪽에 있는 거는 어떻고 이제 이거는 설명을 하니까
고개만 끄덕거리고 산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그때 생각에 힘이 있을 때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그분들을 측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건 측은한 게 아니에요. 그나마 버스를 타고 그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릴까? 지금 재미는 손자들한테 물어가면서 즐기세요. 이런 구석구석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부부간에 분위기 있는 데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안 가더라도 방에서 테이블에서 둘이 앉아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즐기는 그런 신혼 생활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계시는 분은 신혼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길게 할 건 없이 2박 3일 정도라도 하고 또 한참 준비했다가 2박 3일 가고 이러면 우리나라에도 볼 게 참 많아요.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가면서 참 당신과 내가 그래도 그런 험한 여러 고통도 있었지만 이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인연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서로 나누면서 대화도 하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신혼생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혼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 신혼생활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물 한 잔 떠놓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재미있는 노년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나눌까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했잖아요. 앞 시간에는 신혼생활을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신혼생활도 따지면 나누는 거예요. 부부간에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서부터 타계할 때까지 계속 나누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누자 이런 말을 하면은 돈이 없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누는 것은 경제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이 너무 많아요. 뭐가 많으냐 나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까지 80여 년 살아오시면서 축적된 경험, 그게 자산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그런 자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이 갖는 여러분의 독특한 자산이에요.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자지. 누가 부자겠어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잘못하면 날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한 그 나이테는 그 경험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누어 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재능기부 같은 것도 되겠죠. 재능기부가 아니라도 무죄, 재산이 아닌 것인데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나누는 거잖아요. 또 내가 앉았다가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자리를 양보해주면 그거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걸 숱하게 많아요. 많은데 그걸 우리가 나눔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나눔이 없이는 인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눔이라는 것은 주고받음이잖아요. 주고받음. 그럼 말로 하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모든 것이 나눔이에요. 모든 것이. 절대로 재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인터넷을 이래 보다 보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노인이 경로석에 앉으려고 보니까 젊은 여자가 앉아 있어요. 스마트폰을 한참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더니 그냥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괘씸하단 말이에요. 이 경로석인데 젊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 쳐다보고는 못 본 듯이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노인이 여기는 경로석인데 비켜달라 이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 돈 내고 탔어요.
돈 내고 탔으니까 어디 앉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앞에 내 마음속에 옛날 청년이 들어있는 노인이라면은 아마 호통을 쳤을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다고. 비켜라! 이랬을 건데, 이분은 철든 청년이 들은 분인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리는 돈 안 내고 타는 자리야. 그 얼마나 재치가 있는 얘기예요. 돈 내서면 저쪽에 가서 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도 곱게 나누는 거예요. 네팔에 가서 내가 처음에는 준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한참 가다가 이래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준 거는 사실이에요. 약품도 짊어지고 가고 뭐 구호품도 가져가고 해서 나누어 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가서 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없다면은 이걸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주선해주는 카운터파트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또 자원봉사자가 나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만이 아니구나. 내가 받아오는 것이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분들은 또 이제 우리를 환영해 준다고 하면은 나와서 이름 붙은 사람은 다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연설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나보고 이제 또 연설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한 연설 가운데 빼놓지 않고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 되지 않는 약품이나 구호품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가는데 나는 돌아갈 때는 영적으로 더 많은 깨달음을 갖고 내가 돌아가니까 내가 드린 것은 요만큼 밖에 안 되는데 갈 때는 이만큼 갖고 갑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거는 내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나눌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누면 그게 대가 되든지 말이 되든지 그것도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내키시는 대로 나누시면 그게 바로 말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인이 돼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노인이 돼서도 기여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최종적으로 나는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눔이 최종적입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가잖아요. 빈손으로 가는데 뭐 그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할 건 뭐 있어요.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나눔이에요. 우리가 하직하고 나면은 자녀들한테 그게 쓸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쓸데 없으면 다 버릴 것 아니에요. 내가 생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이것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은 얼마나 고맙게 그걸 쓸 수가 있겠어요. 나눔이라는 것은 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회적인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나눌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눌 게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번 동안 짧은 만남이지만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아주 응축된 뜻은 제가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걸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즐겁게 사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도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노력도 해가면서 사실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4번 만난 보람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